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 가장 친절한 안방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우리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마련이죠. 특히나 어르신들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무릎이 아프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걷기조차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또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무릎 건강이 우리의 마음 건강에도 참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오늘은요, 피할 수 없는 퇴행성 관절염 대체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에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백찬희 씨, 소유찬 씨, 박혜진 교수님까지 세 분 다 일단 뭐 녹화장까지 걸어오는데 아무 무리 없으셨죠? 무릎 괜찮으시죠? 아니 오늘 주제가 이 관절에 관한 거라 그런지 오는 길에 괜히 무릎이 아픈 거예요. 내일 비 오나? 비 오나 보네. 네, 일기예보거든. 내일 비 올 수 있어요. 손목도 괜히 아픈 것 같고 이상하네요. 네, 괜찮으시죠? 네. 저는 운동을 많이 해서 네. 뭐 농구, 축구 이런 걸 많이 해서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뭐 비 올 때 조금 쑤시고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렸다. 좀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네. 저는 사실 네.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서 있는 시간이 많아요. 강의하시다 강단에 보니까. 또 서시니까. 네. 주로 수업할 때 보면은 지금은 뭐 그렇지만 한때 시간 강의할 때는 주당 30시간씩 강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주중에 30시간을 서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진 않더라도 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아직은 뭐 무릎에 문제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나이는 됐죠.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 2019년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고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400만 명, 적은 숫자는 아니죠. 네, 퇴행성 관절염 오늘 노년을 힘들게 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과 오늘 함께해 주실 친절한 안방 주치 소개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사공은성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무릎 모형을 바로 가져오셨네요.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게 바로 퇴행성 질환일 것 같은데 네. 원인이 그러면은 노화뿐인가요? 이제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무릎 안에 있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이제 연골이라든지 반월상 연골 이런 구조물의 손상이 시작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손상이 오는 특별한 자세들이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쪼그려 앉기도 하고 또 양반 다리도 하고 또 무릎이 비틀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대충 증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통증이 옵니까? 아니면 뭐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증상이죠? 실제 너무 아파서 이제 걷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대부분의 증상은 그렇게 심한 경우까지 가지는 않고요. 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증상을 말씀하실 때는 이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좀 불편하다. 예. 또 이제 걷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더라. 또 나는 이렇게 발을 디딜 때 살짝 이렇게 잘못 디딘 것 같은데 뜨끔하면서 통증이 심하게 오더라. 이렇게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반 증상으로는 흔하게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불편하다든지 또 계단을 내려올 때 불편하다든지 양반 다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 할머니도 이제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데 네. 날이 추우면 조금 더 무릎이 좀 쑤시고 아프다고 하세요. 혹시 날씨랑 좀 무릎 통증이랑 좀 상관관계가 있나요? 겨울에 관절도 더 아픈가요? 대부분 제 환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겨울이 되면 조금 더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좀 이렇게 굳어지는 경향이 있고 우리 관절 안에는 관절액이라고 있거든요. 그 관절액 자체가 점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굳어지는 느낌이 일반적으로 볼 때 좀 통증으로 느껴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무릎이나 관절이 더 아프다고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대기압이 낮아져서 무릎 관절에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 굳어지면서 통증이 더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 원장님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네, 근데 퇴행성을 빼면은 그냥 관절염이잖아요. 네, 그 제가 어떤 일이 생각하면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산을 내려오는데 급하게 내려왔는데 왼쪽 무릎이 완전히 이 망치로 맞은 것처럼 갑자기 아파요. 아이고야. 그래 걸으면 뜨끔뜨끔해서 걷지도 네네네. 못하고. 근데 그때 저녁에 네, 그 진통제를 먹고 견뎠는데 2, 3일 있다가 그 통증이 사라지고 네, 네. 그 다음부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관절염입니까? 그 정도의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예, 예. 그 증상이 있었는데 내가 치료를 하든 하지 않았던, 예. 약을 먹었던, 주사를 맞았던, 물리 치료를 했던 증상이 2, 3주 안에 괜찮아지게 되면 예. 일시적으로 무릎에 자극이 온 거지 그게 이제 심각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아, 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잠깐 삐끗했다. 네, 네. 우리 소위 손목 삐었다. 네. 이렇게 아, 다행이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진통제 먹고 3일 만에 나으신 거예요. 진통제 안 먹었어도 제가 봤을 때 아우, 3일 3일이면 났을 낫지. 거예요. 아니, 아니,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 금방 근데-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걸 당해 보면은 네.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렇죠. 왜냐면 무릎이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막 부담을 갖고 불안해져요. 걷질 못하니까. 그 이제 실제 우리가 다른 관절은 하중이 가진 않잖아요. 예. 우리가 손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괜찮은데 잠깐 이렇게 짚을 때 아픈데 무릎은 항상 하중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통증도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뭐 생길 수 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네. 생기거든요. 아, 주변에도 네. 그걸 앓고 있는 사람이 이건 또 있는데. 연령이랑 관계가 없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더라고요. 젊은 층에서 네. 나타나니까 관절염은 똑같은데 이 이름이 달라요. 이 둘 차이가 뭔 거예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오면서 오는 질환은 아니고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내 몸의 관절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면역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면역계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정상적인 관절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의 연골을 부수게 되고 이러면서 관절염이 진행되는 거라서 실제 나이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아이고. 내가 많이 쓰거나 많이 다치거나 이런 것하고도 좀 관련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질환은 피 검사라는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관절염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우리가 3, 40대에도 예. 관절염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되고 이 통증이 그냥 일반적인 통증과는 다르게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혀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질병 양상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퇴행성 관절염은요? 말이 퇴행성이긴 한데 이제 뭐 유찬 씨처럼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 젊은 나이에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시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유찬 씨나 이렇게 젊은 분들이 요즘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축구하다가 우리가 비틀림 손상이나 무릎이 다치게 되는 경우에 안쪽에 있는 무릎 구조물, 뭐 십자인대라든지 반월상 연골 같은 그런 구조물이 손상되게 되는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운동하지 마요. 아니, 위험해. 위험해. 유찬 씨는 농구도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숨만 쉬어. 댄스 같은 거 하지 마. 그냥 서서 발라드만. 위험해요. 네. 아니 농구 선수들 보면 서장훈 씨도 그렇고 그죠? 보면은 이 무릎 내 무릎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계속 네. 점프하고 이러다 보니까 훈련하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너무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아유, 조기 축구만 좋아요. 가도 뭐 네. 무릎 뭐 다 인대 찢어진 분들 엄청 많아요. 그래 공을 차야 되는데 네. 볼대를 차니까 볼대 차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유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운동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반월상 연골 손상, 뭐 십자인대 파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럼 이 반월상이요. 근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제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네. 우리가 연골, 반월상 연골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형으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네. 무릎인 거죠. 네, 우리 무릎이고 이렇게 젖히게 되면
갑자기 왜 내 무릎이 시리죠? 갑자기. 잠깐만. 내 무릎이 자꾸 왜 열리는 시리?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보시는 네. 이 하늘색 부분을 연골이라고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연골이군요. 이렇게 주황색 부분으로 네. 보이는 부분을 반월상연골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반월상연골이라는 것 자체가 이 뼈하고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고 충격을 완화하고 이제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월상연골의 손상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릎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어깨나 팔꿈치 이런 데가 아니고 무릎이 중요하고 무릎에 뭐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네, 네. 몸에 하중 체중을 받아서 무릎에 문제가 오는 겁니까? 네, 네. 다른 관절은 체중을 안 받아서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예. 무릎을 안 쓰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팔은 아프면 좀 잠깐 안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안 걷고 앉았다 일어나고 이런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되면 그 불편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게 조금만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금 심각하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건강은요. 건강할 때 지켜라. 뭐 이런 말 당연히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릎 건강도 미리미리 지켜야겠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더 소중하게 써줘야겠어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도 제대로 바로잡아 봐야죠.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그 사실 퇴행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뭐 20, 30대 이렇게 젊은 분들은 아직 내 얘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퇴행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에게 좀 아직 멀게 느껴지는데 젊은 환자들도 많다고 하니까 조금은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아직 연골 뭐 짱짱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 퇴행성이란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원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노화가 되어서 퇴행성이 일어나는 건 맞겠죠. 단어로 보면은. 네, 네. 그런데 만약에 60이 되어서 퇴행성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60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무릎을 쓰는 시간이나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이나 일하는 종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았지만 30년 정도밖에 사용 안 한 사람이 있고 아까 우리 찬희 씨가 말씀하신 그렇죠. 운동선수들처럼 서장훈 선수도 그렇고. 나이 30이 되어도 60 이상으로 무릎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타이어를 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자동차도 연식하고 키로수가 다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퇴행성이라고 해서 단순히 네. 노화로고만 이렇게 우리가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릎을 아. 하루에 보통 3,000보 정도 걷는다고 치면요. 평균. 예. 거의 평생 하루에 600보 걸었다고 나오는데 많이 걸으시네요. 네, 아니 3,000보 걸으세요? 평생 걸어 다니시나요? 평생 쓰시게 되면 네. 거의 1억 번에서 3억 번 정도 관절을 쓰게 됩니다. 1억에서 3억. 네, 1억 번에서 3억 번 아 사이. 이렇게 폈다 접었다를요? 그렇죠. 와. 네. 그래서 그 정도를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무릎이라는 관절이 아주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많이 쓴다 적게 쓴다랑 큰 연관이 없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 연골이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몸의 일부분 중에서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멈추는 게 있고 그렇죠. 평생 자라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연골도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추면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자라납니까? 연골이라는 거는 성장 자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기 예. 그때 자라는 걸로스로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눈썹이나 손톱처럼 이제 계속 자라면 좋을 텐데 이게 다르니까. 전 다 맞출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원장님, 저희 뭐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릎에서 뚝뚝하고 소리가 나면 어. 관절염의 신호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요? 네. 이거는 저도 X. X야, X. 무조건 X예요. 이건 X였습니다. X. 다시 한번 아니, 생각해 보시면 아니, X. 엄마가 X요. 이 어허. 퇴행성 관절염 네. 때문에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오. 그런데 소리가 나기도 해요.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막 붓기도 하고 물도 차고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너무 많아서 네. 결국에 진짜 어렵게 수술을 결정해서 작년에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야, 저도 조심해야 간만에 됩니다. 지금 응. 뭐 하나 찾았어요. 음. 무릎 관절에서 나는 소리로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소개됐다고 합니다. 영국 랭캐스터 대학 명예교수 언제 존 기사죠? 교수님이 존 교수님이 교수님. 네.
그게 오, 원래- 고주파 소리로 컴퓨터로 분석을 하면 건강한 무릎이랑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서 나는 소리가 차이가 있대요. 무릎 연골을 지탱하는 뼈에 미세한 골절이 축적되면서 눈을 밟은 듯한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 박리성, 삐그덕하면 반월상, 뚝하면 이게 좀 이게 다 있네요. 아, 참. 삐그덕과 뚝이 같이 삐그덕, 오는 경우도 뚝, 있죠. 사각사각 이게 네. 다 다르네. 그래서 네, 그 이거 소리가 옵니다, 나더라고. 네, 엄마 저도- 소리가 난대. 이야. 죄송하지만 저도 오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랭캐스터 대학의 존 교수님이 찾았대요 지금. 랭카스터 존, 닥터 네네. 존 네, 닥터 존. 프로페서 존. X예요. 왜 X냐 하면은 프로페서 박은 X. 예, 여기 왜냐하면은 프로페서 존은 그 닥터 존이 말한 네. 거는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네. 소리를 측정하고 이러면은 다르고 또 소리가 다르겠죠. 근데 지금 문제 보면은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야 될 것 그렇죠. 같으면은 네.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소리 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텔레비전에 받는 이 소령부터 다 관절염이야. 난 멀쩡해. 그래서 그 소리에 초기 증상. 아니.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뿌득뿌득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하고 무릎도 마찬가지인데 이 뚝뚝 소리 나는 건 다를 겁니다. 이거는 교수님.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난 거지만. 그렇지. 그죠? 그렇지. 근데 네. 내가 이렇게 뚝뚝뚝 안 했는데도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걷기만 했는데도 소리가 난다? 이건 신호예요. 근데 네, 소유찬 씨 빨리 잘 아, 고르세요. 저도 우리 다시 자신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어, 존 맞아. 교수님이에요, 박 교수님이에요. 아니. 지금 고르세요. 다시 X예요. 생각해봤는데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아이고, 그럼. 지금도 어쩌면 그런 좋아. 상태로. 어쩌면 관절염 좋아. 아니야? 허약하게 네. 태어났군요. 아니야. 그래서 다시 X로 바꾸겠습니다. X. 아, 어렸을 때부터 소리가 났다. 지금도 앉았다 일어나면 소리가 납니다. 네. 뚝뚝하고. 너무 봐야 참 되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혼자 생겼는데 참 아니, 아픈 데가 많아. X랄까. 네. 그러면 이 소령은 전신이 관절염이야? 일찍 죽었잖아요. 아, 그래? 단명했어. 아니 이 물론 소리. 사고긴 했는데 단명했어. 관절염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네. 다 조심해야 돼요. X입니다. X. X예요. 이소룡 씨가 만약에 오래 살았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잘 생각해. 그건 모르는 아니, 거니까 아니. 한번 소리는 이 터프함의 상징이지 관절염이 아니에요. 이렇게 뚜둑뚜둑. 박 박사님, 예. 이 공개 클리닉 웰에서 카더라 통신 요 퀴즈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것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작은 증상들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자, 포인트거든요.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아니 존 교수님 뭐예요? 우리 엄마는 네. 뭐야? 뚝뚝 소리가 났는데. 존 교수님이 존 지금 교수- 세계적인 학술지 획득 검색에 지금 나왔는데, 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앉았다 일어나거나 계단 내려올 때 뚝뚝 소리가 나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추벽 증후군이라고 하는 무릎 관절에 있는 막에서 나는 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뼈하고 뒤쪽에 있는 뼈 사이에서 선천성으로 생긴 막이 있거든요. 네. 그 막이 빠졌다가 들어올 때 뚝뚝하고 소리가 나는데 실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나는 소리는 본인만 듣지 남이 듣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그럼 유찬 이렇게 씨가 난다는 그게 추벽 증후군일 가능성이 추벽증후군일 때 크겠네요. 나는 추벽에서 나는 소리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혼자 본인이 네. 본인만 들었던 거네요. 실제 소리가 나는 게 불편하기보다는 네. 관절염일 때는 소리보다 통증이 더 크게 됩니다. 통증도 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도 이게 관절염 아니야. 근데 아까 추벽 그 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유찬 씨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문제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본인의 직업이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 또 앉았다 일어나거나 계단 타는 동작이 많게 되면 그 추벽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결국 그 병명 자체가 추벽 증후군이라고 되게 유찬 씨는 됩니다. 무조건 서서 발라드 트로트만. 네. 댄스 안 됩니다. 딱 이렇게 학교 다닐 가만히 때 서서, 가만히 지각을 서서. 많이 해가지고 네. 오리걸음을 많이 해서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무릎 밴드는 통증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 되죠. 무릎 밴드 요거는 뭐 다들 하는 에이, 거 당연히 아닌가요? 되지. 안 됩니다. 네. 저는 됩니다. 원합니다. XX. 무릎 밴드에 돼요. 다르지 않나요? 어떤 밴드요? 밴드도 종류가 지금 여러 혹시 가지니까. 반창고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왜 통증 있을 때 이렇게 선수들도 무릎에 네. X자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네. 전문가가 있던데. 그거 맞아, 맞아. 도움이 되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문제의
밴드는 네, 반창 무릎에 뭔가요? 차거나 이런 그런 맞습니다. 밴드를 말하는 네, 거고 찬희 씨가 말하는 건 테이핑이에요. 아 근데 테이핑도 있고 밴드도 맞아요. 어머, 밴드 나도 왜냐면 테이핑 생각했는데. 잠깐, 테이핑도 잠깐. 있지만 밴드도 있어요. 우리 아기 나면 네. 이게 손목 보호하라고 손목 보호대도 핑계 하고. 대기는 진짜. 우리 엄마도 테이핑을 누가 해줘? 아니. 다 밴드 키고서 버티다가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이 밴드는 이렇게 뭐 있잖아 배구 선수들이나 농구 선수들이 무릎에 차는 것처럼 그런 그걸 밴드라고 하고 밴드 네, 있어요. 네. 구멍도 뚫려 이렇게 있고. 붙이는 거는 테이핑이에요. 테이핑. 둘 다 뭐 도움이 되겠죠. 아니. 네. 근데 네. 듣지 마. 남 이야기 듣지 마. 아유. 남 이야기 들어. 여기도 남이잖아요. 네. 원장 교수님도 남이에요. 아니 이 밴드는 예방을 하거나 네. 운동할 때 힘을 좀 쓰거나 이럴 때 도움은 되고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통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만약에 밴드를 하면은 통증이 더 심해져. 바로 119 실려가야 돼. 왜? 압박하니까. 진짜 심하다. 내 생각이야. 진짜 거기까지 밴드는- 들으니까 아니네. 아니 밴드는 통증에 도움이 안 돼요 절대로. 제 생각에는 O 같아요. O. 도움 되지. 왜냐면 아, 이 엑스라리. 무릎을 이제 압박을 해주잖아요. 압박을 압박하면 더 해주면 아프지. 이제 그게 안정성이 조금 더, 아니 더 아파야지. 압박하면은 있어서 안 아프지 않을까요? 안 아프지. 아프지. 안정성이 이제 있어서 아니 그냥 조금 이렇게 압박해주고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네.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온열 밴드도 있고 이게 무릎 통증 밴드 검색하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통증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런 걸 다 팔리겠어요? 그렇지.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봐야 아니. 된다. 네. 중요한 거는 이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통증이 왔다는 거는 이 전문 용어로 메디컬 서비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밴드를 끼고 통증이 약해진다고 해서 참다가는 큰일 나요. 아니 그러니까 더 치료가 된다는 게 아니라 도움이 도움이 된다잖아요. 된다. 조금 덜 아프다. 조금 덜 아프다. 정답 도움이 되지. 공개하도록 심해져.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답은요? 원장님? 실제 교수님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을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럼 왜 팔아요? 맞아. 왜 팔아요? 얼마나 비싼데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통증도 줄이고 효과가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밴드를 찬 채로 계속 생활하시게 되는 큰일 거죠. 나죠. 그러면 무릎 관절에 압력을 더 주게 되기 때문에 더 연골이 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밴드를 해도 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통증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 밴드를 빼고 나면 밴드를 했던 부위에만 근육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릎이 더 흔들릴 위험이 있게 됩니다. 네. 어머. 그럼 교수님 어르신들이 상담 좀- 실장하셔도 되겠어요. 그래.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네. 게 우리 엄마도 그 수술 전에 뭐 물이 찼다 이래서 물 같은 거 빼고 막 연골 주사 맞고 오고 막 무릎이 퉁퉁 붓거든요.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러면 그 밴드를 신으셨어요. 이게 왜 발 신잖아요 거의. 그 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생각해 보시면 밴드를 하면 좀 덜 아파지니까 또 무릎을 더 많이 쓰시게 돼요. 그래서 쉬어야 돼. 점점점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기 때문에 밴드를 치료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있고 불편할 때는 밴드보다는 치료를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도움이 안 됐구나. 오늘 저의 이게 안 되는데 이 무릎만 멀쩡하고 오늘 정답률이 영 삐그덕삐그덕인데요. 전 엄마가 수술까지 하셨는데도 다 X예요. 저한 5년을 고민하고서 네. 엄마 수술 결정했거든요. 네. 그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도 제가 너무 상식이 없네요. 근데 아마 지금 TV 함께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요. 내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또 틀렸네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 함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된다. 저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네.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보면 원래는 아플 때 걷지 말라, 운동하지 말라 했는데 또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평생 마라톤을 한 사람들의 무릎을 봤더니 막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게 무릎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우리 박혜진 교수님은 O 하실 거예요? X 하실 X요. 거예요? X요. X. 무조건 X입니다. 네. 왜 X냐 하면은 네. 마라톤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관절이나 연골에 문제가 없는 분일 거예요. 근데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뛰고 하지만 지금은 무릎에 문제가 있고 연골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안 써야 돼요. 쓰면 큰일 나지.
왜냐 그건 운동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거나 재생되진 않아요. 근데 써서 그 주변의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죠, 이천 씨? 근육 문제가 아니야. 네. 저도 근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X. X요? 계속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움직이면서 또 근육도 발달을 네. 해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X. 왜냐면 제가 헷갈리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 연골이 닳고 이럴 때 근력을 좀 키우라고 했어요. 근육을. 그래야 이 지탱하는 힘이 좀 생겨가지고 수술도 너무 일찍 하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60대 중반쯤에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운동을 처음엔 하셨어요. 운동을 좀 해서 근육을 키운다고.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아프니까 결국은 운동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운동하면 할수록 더 마찰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수술을 결정했어요. X. 이 과정을 전 지켜본 사람으로서 X. 운동도 근데 그게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을 결국 키워줘야지 이제 관절도 보호가 되고 더 오래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맞아요. 아니야. 관절하고 근육하고는 달라요. X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그 주변 근육을 키워줘야 된대요. 아니 키운다고 해서 관절이 좋아지진 않아. 정말이에요. 네. 저는 오로 네. 가겠습니다. 저는 운동파로 갑니다. 네. 운동 저도- 저도 그 우리 그 말 있잖아요. 네. 두 다리는 두 명의 의사다. 좋은 걷는 말인데요. 것만큼 좋은 네. 건 없다. 그 얘기가 저는 이 공클에서 제 뼈에 새겼습니다. 아. 자, 걸어야 돼요. 근육을 네.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도 늦출 수 있고. 그럼요. 네, 무릎 인공관절도, 통증이 네. 있을 때 걷기 운동이 과연 정말 좋을까요? 사실 저희 네 사람도 풀면서도 좀 궁금해요. 그죠? 어려워요. 네,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오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정답이 다 아, 왜요? 왜? 아니, 통증이 있어도 좀 걸어줘야 되는 거 낫지 아니에요? 않을까요? 깝깝할 우울증 것 걸리는데. 같은데? 네. 이 무릎 통증이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이 덜 쓰고 덜 움직이는 거거든요. 상식이죠. 상식. 이제 무릎이 안 좋거나 할 때 무릎에 물이 차거나 염증이 있거나 할 때 무릎을 더 쓰게 되면 연골끼리 더 긁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붓기도 가라앉지 않고 통증은 더 증가되고 그래서 제 환자분들도 자꾸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운동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러면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제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줄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시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자전거 타기, 또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걷기 이렇게 추천드리는데 흔히 아프면 내가 운동으로 극복해 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산을 타거나 또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셔서 더 심하게 손상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무릎에서는 운동은 금기입니다. 걷기도 아예 안 돼요? 네, 통증이 걷기도 가라앉을 피하시고. 때까지. 네. 혹시 통증 그러면은 없을 때 예방 정도는 괜찮은 거죠? 걷기가 네, 통증이 없을 때는 운동을 하셔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걷기를 네.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무릎에 통증이 느껴질 때는 모든 운동은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식이죠, 상식. 오늘 다 틀렸어요. 왜 저도 저를 다 상식이 틀렸어요. 없는 사람 만드세요? 그럼요. 내 말 들으라니까. 다음부터는 싫어, 들을게요. 네, 오늘 퀴즈 대결의 결과 네,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사람마다 참 다 두 개씩 있는 무릎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정말 많았네요. 무릎아 미안하다. 네, 제대로 풀어봤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도 이제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1단계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특별한 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이제 통증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대부분 이 시기에는 약물 치료나 냉찜질 같은 간단한 치료로 1, 2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이 호전이 되게 됩니다. 통증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흔히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됩니다. 우리 무릎 연골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고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골 주사 자체가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분이 들어가서 연골의 손상된 부분을 도포해서 치료를 도와주게 됩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좀 반월성 연골도 손상되고 아.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한 그러네요, 경우가 그러네요. 대부분이거든요. 1단계보다 통증도 조금 더 심하게 되고
또 빈도도 좀 잦아지게 되기 때문에 MRI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증상이 조금 더 심해져서 앉았다 일어나거나 또 계단을 내려올 때 불편하게 되고 또 뜨끔하는 특정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같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3, 4단계 정도면요. 근데 일상생활이 좀 많이 힘든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나요? 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의 변형이 진행이 되어서 관절 간격도 줄어들게 되고 무릎 모양도 약간 휘어져서 O자 변형이 오게 되는 저 단계가 정도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뭐 아이고 다리야 매일 하시는 그런 그렇죠. 단계인가요? 예, 이제 일어날 때도 불편해지게 되고 통증도 심해지고 또 양반다리 쪼그려 앉는 자세는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이고. 또 이제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미 연골의 손상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이 손상된 연골 부위에 줄기세포를 하게 되든지 또 무릎을 다시 일자로 만들어주는 뼈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수술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뼈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수술 그런 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아주 흔한 수술이 되었는데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예전에는 항상 그냥 조금 더 있다가 인공관절을 하세요, 이렇게 관절을 교체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무릎의 퇴행성이 끝까지 가기 전에 무릎을 다시 일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중이 안쪽으로 와서 안 좋은 부분의 통증이 계속 오는 것을 무릎을 일자로 만들어서 체중을 이제 바깥쪽 안쪽으로 분산시켜서 관절염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허리는 웬만하면 수술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무릎은 이제 좀 일찍 수술을 하나 봐요? 일찍 수술을 하는 건 아닌데 증상이 있는데 수술적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무조건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파열의 양상이 있거든요. 이 파열이 이제 수평으로 파열이 됐다, 또 수직으로 파열이 됐다, 아니면 반월상 연골이 뒤쪽이 파열이 됐다. 그런 파열 부분에 따라서도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수직으로 파열됐든지 뒤쪽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분들은 5년, 10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이 관절염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분들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후각부가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속도가 1, 2년 안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밀 촬영을 해서 과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찢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다리가 휘어지는 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수술 전에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이제 통증도 정말 힘들지만 네. 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온 뒤에 다리가 O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이게 미관상 너무 안 네. 좋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입는 것도 조심하게 되는 신경 거예요. 쓰시겠다. 통이 넓은 네. 바지를 사다 달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한테 휘인 거 보이기 싫다고. 근데 이 O자 다리가 되는 거 이것도 따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건가요? 실제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내 다리 보기가 싫다. 거울 앞에 서면 너무 무릎이 휘어져서 거울 앞에 서기도 싫고 네. 나 바지를 입어도 네. 좀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만 입든지 치마만 입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보니까 좀 많이 휘어진 경우인가 봐요, 저기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듯이 무릎이 일자인 경우가 이제 관절염이 진행돼서 이제 O자 변형으로 오게 되면 예전 같으면 이제 인공관절로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무릎을 일자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자기 관절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O자로 변형이 됐는데도 이게 관절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더 그렇게 된 이제 경우도. 연골이 너무 손상이 많이 갔든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연골의 재생이 힘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이라는 수술 방법을 택하게 되지만 네.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이든지 60대 초반인 경우 또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자기의 무릎을 살리려고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릎 관절염 요즘에는 또 이 줄기세포로도 치료를 한다고 하던데요. 줄기세포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실제로 연골이라는 게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55세가 넘어가게 되면 재생이나 회복력이 아주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골이 없는 부위에 줄기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대
10대 후반에 생겼던 그 연골이 새로 자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흔히 이제 줄기세포 이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뭐 현수막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인공관절 로봇 수술 이런 거를 처음에 네네. 봤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알아보니까 로봇이 이제 수술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로봇이 수술을 해줄 때 장단점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로봇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네. 이제 자동차 공장에 가면 있는 로봇처럼 그런 기계가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때 연골이 없는 부분이 손상되고 마모된 부분을 뼈를 자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로봇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일단 정확하게 뼈를 자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무릎을 정확하게 일자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됐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환자가 만족하는 경우는 무릎이 잘 구부려지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면에서 만족도가 이렇게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수술해서 끼우잖아요. 그 수명은 어느 정도가 평생 갑니까? 아니면 수명이 실제 있습니까? 우리가 인공관절을 할 때 반영구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대부분 어머님들이 말씀하실 때 15년 쓰고 또 다시 교체를 하고 또 15년 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게 할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공관절 자체는 티타늄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인공관절과 인공관절 사이에도 이제 인공관절이 들어가는데 그 인공관절 그 부분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닳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잘 되고 흔들림이 없으면 그 부분이 닳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흔들림이 있는 무릎에서는 자꾸 그 부분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닳으면 결국 그 부분만 교체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제 다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위쪽 아래쪽 부분은 놔두고 중간에 다른 부분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더라도 이제 회복이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반영구적으로 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첨단 로봇을 이용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정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정교하면 그만큼 회복도 좀 빨라질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이제 로봇 수술을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흔들림이 거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이제 좌우로 흔들어서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로봇으로 하게 되면 1mm, 1mm도 흔들리는 거를 수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흔들리니까 확실히 결과가 좋고 좀 오래 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요. 오늘 닥터의 진료일기 주인공도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로봇을 통한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셨는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진료일기의 주인공은 10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김말분 씨입니다. 남편분과 사이좋게 식사 준비 중이시네요. 도와준다. 안 아프면 안 도와주는데 그전에는 좀 안 아플 때. 이렇게 몸을 짚으시고서야 간신히 앉으세요. 무릎이 안 좋으세요. 이 다리도 방금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바쁜 남편분을 일을 도와주셨거든요. 한 30년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쪼그려 앉는 시간이 많아서 무릎 관절염이 이렇게 심하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아이고, 무릎이 자다리가 되셨네. O자 모양으로 휘어서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아유, 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병원을 찾으셨네요. 네. 이렇게 영상 촬영도 이렇게 진행하고 또 무릎이 굽혀 있는지 또 어느 부위에 집중적으로 통증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저기 이제 뼈하고 대입니다 결론이. 예. 이 앞쪽 요 부위가 뼈가 부딪히다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뜨게 돼요. 구부리는 거 요 정도 돼요. 그럼 요 정도 각도가 한 130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구부리려고 하면 좀 아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각도가 130도인데 130도면 양반 다리 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 정도면 많이 안 좋으신 거죠? 네, 다리가 많이 휘으셔서 안쪽 연골이 많이 이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환자 나이하고 관절 상태를 고려해서 이제 로봇으로 인공관절을 했는데 환자 무릎 상태를 3D로 이렇게 보면서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위 보시면 이렇게 말끔하게 커팅이
된 상태로 미리 저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나 봐요. 네, 또 수술실 안에서는 특수 센서를 이용해서 무릎 위치와 또 관절 특징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이고야. 실시간으로 우리가 무릎 수술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뼈를 막 깎는 거죠? 예, 로봇팔 안내에 따라서 이 손상된 뼈를 제거하는 네. 상태고요. 네,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정확하게 삽입이 됐는지를 우리가 아이고야. 로봇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간격이 정확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아, 저게 대수술이다, 그죠? 그죠. 아우, 아이고, 토베다가 그래도 그죠. 대수술이네. 야, 이게 어머, 수술 이제 수술하셨나? 6일째 영상이거든요. 보조기에 이제 의지해서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십니다. 저 재활도 참 힘든데. 네, 이제 일반 인공관절 때보다 훨씬 걸음도 좀 빠르시고 회복이 빠르신 저번에 했을 편입니다. 때는 아이고 내가 말라고 해놓은 거 싶고 막 그랬더만. 아유, 이제 일은 한 아홉이시구나. 3일 지내 조금 나서지대. 나서지고. 이제는 조금 마음이 조금 나서져요. 자꾸 나서지는 거. 이 다리가 다 나서면 우리 영광 손잡고 저 멀리 있다 해영 한번 가고 싶어요. 가셔야죠, 어머니. 그러게요. 10년간 고생하셨던 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셨는데 재활도 열심히 하셔서 여행 많이 다니시고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저 영상 보고 놀란 게요. 정형외과 수술박이 저렇게 톱 소리가 막 윙 나고 막 자르고 어우 이게 진짜 이게 힘도 좀 세야 되겠는데요, 원장님? 이렇게 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기술이죠. 네. 아우. 아니 근데 저는 네네. 어머님도 그랬잖아요. 수술하고 바로 나오니까 내가 이걸 왜 했나 싶었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좀 나아졌다 네. 이러시는데 이게 일반 수술이랑 로봇 수술이 이게 회복하는 기간이 다 다른가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치면 본인 혼자서 걸을 수 있고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편해지는 것을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는데 평지 걷는 거는 2, 3주 정도면 본인 혼자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아무래도 근육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하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일반 인공관절 했을 때보다 로봇 인공관절 했을 때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른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출혈도 적고 수술이 정렬이 바르다 보니까 재활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재활이 빠르면 아무래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재활에 진짜 이게 좀 달려 있네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도 실제 내 무릎이 다 안 구부려지면 어떡하나. 네. 남들은 이렇게 많이 구부려지는데 나는 이렇게 작게 구부려지면 어떡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2주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무릎 운동 기구로 하면 140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 일반 인공관절 했을 때보다 1, 2주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활을 하면서 무릎을 좀 회복해야 할 때 무릎이 그래도 여전히 좀 아픈 상태일 텐데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이제 수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대퇴사두근 근력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대퇴사두근이라고 어디예요? 하면 모르기 때문에. 네. 대퇴부 네. 사근육. 네, 이 모형에서 보시면 네. 이 앞쪽에 있는 이 근육을 허벅지 우리가- 앞 근육. 그렇죠. 네. 그렇게 아, 네, 대퇴사두근이라고 네. 하게 되는데 아. 이게 총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하나, 네네. 바깥쪽, 또 속에 하나, 위쪽에 하나 이렇게 사두근이 있는데 네. 이 근육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걷는 거라든지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수술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두근 운동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부터 다리 들기 운동도 하시게 되고 또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네. 사두근의 회복이 빠를수록 이제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엄마를 보니까 네. 이 접었다 폈다를 자꾸 하면서 네. 그냥 좀 아프더라도 통증을 느끼면서도 자기는 우리 엄마 소를 키우시거든요. 네네. 소밥을 줘야 된다. 아, 내가 소밥을 줘야 아이고, 된다라는 아이고. 이 일념으로 정말 걷기를 많이 네. 하셨어요.
그랬더니 회복이 진짜 빨랐어요. 와. 같이 수술하신 그 분들을 병원에서 친해져서 연락을 하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엄마는 이미 한 달 조금 지나서 소밥을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회복이 빨랐던 것 또 왜 같아요. 그런 거 아빠도 막 걷는 게. 드시잖아요. 도가니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먹는 것도 네. 좀 도움이 될까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갑자기 궁금하네요. 도가니탕을 네. 이제 무릎에 좋다고 해서 네.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 전혀 도움이 되진 않고요. 살찌나요? 도가니탕 자체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살이 쪄서 오히려 무릎 아, 통증을 아이고. 유발할 수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살찌면 네. 하중이 정말 무리가 많이 간다면서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무릎이 아픈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비만이거나 살이 갑자기 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아프네. 원래부터 네, 네. 쭉 비만이었던 분보다 그러면 갑자기 살이 찐 분이 갑자기 훨씬 위험하네요. 내가 3개월 안에 한 3kg에서 5kg가 쪘다. 손 그러면 드세요. 손 드세요. 아니요. 제가 원래도 쪘는데 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저도. 예, 코로나 때 또 네. 더 많이 쪄가지고 네. 실제 예. 3kg가 찌게 되면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15kg가 늘어나게 됩니다. 와, 굉장하네요. 몇 배예요 네. 도대체? 그 무슨 일이야? 우리가 네. 걸을 때 하중보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5배 정도 증가하게 네. 되고요. 쪼그려 앉거나 하게 되면 7배에서 10배 정도 하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이게 3kg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아유 뭐 저녁 몇 끼 좀 굶고 이제 앞으로 운동하면 되지 그렇죠. 뭐 이렇게 가볍게 네, 생각을 네. 했는데 15kg니까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살이 쪘을 때 평소 무릎이 괜찮다가 무릎 통증이 느껴지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만병의 근원은 비만이네요. 아유. 원장님 그 그러면 헬스장부터 공동구매해야 되겠어요. 너무 슬프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뭐 20대, 30대, 40대나 평소에 네.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이 관절염을 좀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지금 하나 알겠어요. 살찌면 안 돼요. 네. 일단 살찌기 금지 맞죠? 네. 그렇죠. 과격한 일단 운동하지 제일 말고요. 중요한 거. 네. 네.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뭐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항상 바른 자세를 바른 자세. 유지하자. 네. 갑자기 허리를 펴시는데 허리 말고 쪼그려 앉기를 한다든지 양반 다리를 자주 한다든지 무릎이 비틀어지는 동작을 피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으로 가는 통증이나 또 관절염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본인이 체중을 조절하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도 막고 무릎을 건강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퇴행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미리미리 조금만 예방하고 관리하고 신경 쓴다면 더 튼튼하고 건강한 무릎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여기서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처방전 지금 공개할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네요. 네, 내 무릎을 알아야 내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네, 네. 실제로 본인의 무릎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골이 뭔지도 모르고 반월상 연골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 무릎의 상태나 내 근육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치료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TV에 보면 이렇게 스쿼트 운동이 좋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무릎 앞쪽이 안 좋은 사람이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이 더 아파져서 병원을 오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내 무릎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과 또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막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혹시나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 하시는 분들도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개 클리닉 웰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무릎 괜찮으시죠? 우리 소유찬 씨, 오늘 문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심하게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공 소재로 대체해주는 수술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인공관절, 2번 인공위성, 3번 인공호흡.
이게 수술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뒤에 수술을 붙였을 때 좀 어색하면은 답이 아닌 거죠. 네. 인공 위성 수술.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공호흡 수술? 호흡 수술? 호흡으로? 표현이 좀 이상해. 이상하네. 너무 쉽네요. 네, 카카오톡 채널에서요. 퀴즈 정답 보내주실 때도요.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고요. 1대1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대1 채팅방.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힌트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요. 무릎 조금만 아프다고 해서 운동을 아예 피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추위에 웅크려들기 좋고요. 또 살찌기 쉽잖아요. 조금이라도 나가서요. 편안하게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개 클리닉 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건강한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